안녕하세요. 다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풍성하지 않죠. 뭐 요즘 또 시국도 그러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이기도 어렵지만 만나도 잔소리는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뭐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언제 결혼할 거냐, 취업을 못 하신 분은 언제 취업할 거냐, 수험생이신 분은 점수가 잘 나왔냐, 그죠? 그리고 또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고민이 많죠. 아, 내 자식이 빨리 독립을 해야 하는데, 또는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면 좀 듣기 싫잖아요, 사실. 뭐, 누군들 결혼 안 하고 싶고, 누군들 취업 안 하고 싶고, 누군들 뭐 돈을 벌기 싫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마 100% 그럴 거예요. 여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이 양이면 가을, 겨울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지금 이제 계절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몸이나 그 운때도 같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게 원래 운명학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도 자연 환경에서 안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이 환경적 변화,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내 운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제갈량 선생님의, 공명 선생님의 음양존법, 이 팔괘진이죠. 팔괘. 이 팔괘를 보는 이 또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서 자, 내 인생이 왜 안 풀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갈까? 예, 또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위치는 어디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뭐 할 수 있다면 뭐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르는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카드를 뽑아야겠죠. 저도 요즘 마상을 많이 입어서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고요. 늘 하던 대로 우리 이 글자 모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글자, 나는 글자를 모르면 그냥,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요, 그냥 글자 모양을 보고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위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순서, 그냥 숫자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자, 고르는 시간을 드릴 건데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본인이 좀 인생이 답답하고 좀 이렇게 침울해도 막 애써 기분 좋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지돼 있고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명상을 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뭐 차를 마셔도 좋고. 고르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고르는 시간이 좀 짧다 싶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르셔도 돼요. 예. 자, 고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으면 이제 글자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이게 지금 7 7자잖아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이 7. 그리고 이게 마디촌자, 이게 살매자, 사다, 뭐 물건을 구매하다 할 때 매자인데, 이게 항상 글자를 풀 때는 뜻으로도 풀 수 있지만 파자, 측자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를 쪼개서 또는 모양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번 분은 되게 숫자적으로 나왔어요. 글자가 7, 여기 보면 8이거든요. 이게 살매자 아래 이 짝대기 이렇게 하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팔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위에 사고, 이것도 눈목자인데 이걸 옆으로 돌면 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는 8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앞에 끝자는 7이니까 홀수인데 여기서는 다 짝수가 나왔거든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게 7자도 되지만요, 이게 우리가 비수를 꽂다, 여기서 이거를 자르면 비수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디촌도 이거를 옆으로 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면 이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7자를 이렇게 모양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게 촌자랑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맞대응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뭔가 첨예한 대립, 뭔가 갈등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경쟁 상황, 또 이걸 애정으로 푼다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누구도 좋아해. 그래서 약간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거든요.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칼을 겨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칼을 겨누는 모습이거든요, 이 둘이. 그런데 이게 결말인데, 이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자가 결말이잖아요. 이게 8자가 돼서 짝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7, 홀수 7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 글자도 마지막이지만 이 글자의 또 마지막은 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8이 됐어요. 7에서 8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죠. 혼자에서 둘이 됐고요. 이것도 두 개잖아요, 또. 혼자에서 둘이 됐고요. 홀수에서 짝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4 더하기 4에서 8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1번 분은 한가위 이후에 말 그대로 뭔가를 결실을 얻는다거나, 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애인이라든가 거창하게 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는 동반자가 좀 낫겠네요. 동반자 또는 협력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운이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자가 전반적으로 복잡한 글자가 나온 게 아니고 단순하고, 획수가 단순하고 딱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매우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 좀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복잡하거나 생각할 일이 많다 그러면요, 생각을 단순하시고요. 또 그럴 일이 생길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 있는 이 대립과 갈등 상황만 잘 이겨내고 견뎌내신다면 좋은 동반자, 반려자가 생길 거고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완성,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짝수는 완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계획하신 일이 크든 작든 뭐라 그럴까, 작은 일도 이루어지고요, 큰 일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의 성공이 큰지 작은지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의 크기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에서 8로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을 좀 더 이루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언이라기보단 격려네요. 예, 딱 나왔죠. 이게 뭐죠? 고진감래. 괴로움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또는 이 일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뭔가를 사실상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투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투쟁의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결과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뭐라 그럴까, 좀 생각과 일을 단순화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조언도 복잡하게 안 나왔고요. 획수가 적거든요. 이게 획수가, 이게 세 글자가 동시에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각지게 이렇게, 이게 좀 둥글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딱 각지게, 획수도 적게 간결하게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은 최대한 모든 생각과 루틴을 단순화해라.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보장이 될 것이다. 왜? 고진감래니까. 자, 1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분은 이게 지금 발음이 이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뽑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 똑같아요. 일단 되게 신기하죠. 발음이 똑같은데 이게 마리을 이자고요. 우리가 오랑캐, 동쪽이 동이족 할 때 이자인데요. 이게 또 뱀사자 아니에요. 이거 자축이면 진사오미 사가 아니고, 사는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칠 이자거든요. 말 이자, 그칠 이건데, 이게 글자가 되게 좀 묘하게 나와서 사실, 일단 이게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요, 지금 한가위 이후지만요, 한가위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지금 계속 이어갈 겁니다. 계속 이어가는데 그 일이 일시적으로는 완성을 봐요. 여기 이게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자가 지금 활궁자도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딱 뚫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완벽하게 뭘 해낸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하게 해낸 거를 유지를 하면 좋은데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지고 어중간하게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서 완성됐다 그러고 다시 끊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성되면 된 거고 끊기는 거는 완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간에 완성이란 거는 겉보기에만 완성일 수 있어요. 이거는 겉보기에만. 우리가 왜냐면 그 원래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시험을 잘 쳐도 마지막에 마킹을 실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를 모의고사를 맨날 푸는데 만점을 맞아요. 예를 들면 시험을 예를 들면 그래도 마지막에 마킹을 못하면 마킹을 실수해서 뭐 이렇게 한 번호씩 밀렸었다. 그러면 그 시험 망하는 거잖아요. 내년 다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이번 분은 지금 기존에 해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관되게 잘해왔고 지금 그 완성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붙으면 완성인데요. 이게 끊어져 갖고 그칠 이자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자축이면 진사오미 할 때 사자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여기서 더 끊어지면 몸기자인데
기, 이, 사 이게 다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불길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이 주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할까 봐. 그런데 일단은 칭찬. 첫 번째로는 칭찬. 일단은 기존에 해오던 거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 오셨다. 예? 잘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사람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약간의 그런 흠결이 보이거든요. 약간의 구멍, 큰 건 아닌데 그 약간의 구멍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불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하가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운 것을 곡해해서 세상에다 아부한다. 뭘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금 곡하가세랑 이거랑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시험을 예로 들었잖아요. 마킹 실수라든가 이런 거. 그거 마킹 실수 왜 나는 걸까요? 마킹 실수.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아니면 덤벙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에는 제가 운명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도 점을 본 건 맞지만 운명을 얘기하긴 그런데 길이 아닌 곳을 가면 꼭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이게 도둑질이나 나쁜 짓도요. 그걸 하게끔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명을 갖고 부여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음가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사람을 낼 적에 선한 사람도 내지만 악한 사람도 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본인의 욕망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부추김에 의해서 좀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떠밀려서 상황에 떠밀려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나온 대로 읽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으세요. 정 안 맞으면 이제 다른 번호 가시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러한 실수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도 읽혀요. 이러한 끝맺음이 제대로 왜 안 나왔느냐. 그거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본인에 대한 확신이 뭘 말하느냐. 본인에 대한 실력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신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인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실력이라든가 어떤 뭐 자세한 거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인지 수업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열심히 해 오셨어요. 이게. 그것도 긴 기간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런데 조금 본인의 실수를 보완하시고 첫째는 이런 조금 위험이 있으니까 실수를 보완하시고 둘째로는 좀 본인이 평소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또는 내 신념에 맞는지 내가 정말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심지를 좀 다시 굳건히 해라. 예, 그러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막 어그러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요만큼의 점 흠결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2%예요, 말 그대로 2%. 그래서 그래도 2%라는 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2% 흠결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분은 뭐라 그럴까? 스케일이 크신 분, 또는 야심가, 야망,
또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 감추진 야망, 욕심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뭘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3번 분들은 왜냐면 일단 앞에서 1, 2번 분들은 이게 획수가 적어요. 이게 단순하고 딱 각재고. 그런데 이 3번 분은 보세요. 획수 엄청 많죠. 획수가 엄청 많고 획수도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각진 것도 있고 이렇게 휘어진 것도 있고 많아요. 이게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벌써 이거 쓰라고 못 쓰잖아. 일반인들은 태반은 못 쓰거든요. 이게 징벌하다 할 때 징이고요. 징계 이런 뜻이고 들것자 거국적에서 할 때 거고요. 뭐 받침 쟁반할 때 반인데요. 여기서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징자의 모양을 보면 이게 마음심 위에 뭐가 있죠. 근데 이 마음심이 불화자도 되거든요. 불 위에 막 온갖 걸 세워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고기인지 흙인지 나뭇가지 장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아래에 뭔가를 들고 있죠. 손으로 이제 들것자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짝대기 2개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뭔가 들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쟁반 같은 거를 이렇게 뭐를. 여긴 당연히 뭐 고기라든가 주로 잭이라고 해석을 해요. 설문회잖아 이런 데에서는 이게 또 상용 문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고기라든가 뭐 어떤 물건들 이런 걸 막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쟁반 위에 뭐가 막 올려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전부 뭐 어떤 받침이 있고 거기다 뭘 올려놓는 거예요. 전부. 예, 뭘 태우거나 올려놓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받침에 뭘 올려놓는 거는 누군가에게 갖다 주든 내가 갖든 하여튼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물건이. 그죠?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요. 손발도 분주하고요. 생각도 많아져야 되고요. 하여튼 뭐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소요돼요. 지금 이런 글자들이 일관되게 나온 겁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즐겁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3번 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예.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우리 야심가들 3번 분들 티는 잘 안 내지만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또 이 공명쌤한테 이런 거 묻는 거 좀 사실 그러긴 한데 뭐 저는 뭐 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자, 이게 뭐냐? 미생지신. 미생이란 사람의 믿음, 이런 뜻인데, 이 미생이란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믿음, 어리석은 사람이 주는 신뢰, 이런 뜻인데, 또 드라마 미생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미생. 이게 그 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생기신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3번분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꾀를. 그러니까 참 공명 선생님도 한번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잔꾀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미생지신으로 결국 한움을 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감수하시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또 지금 불화자 마음심이지만 이게 불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뭔가를 태우는 겁니다. 근데 태우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태우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요. 또 태워야 또 고기가 되잖아요. 이게 또 제사 고기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태워야 고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쟁반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결국 독점으로 가는 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서 망해요. 이게 역설이고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다 똑똑하고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멍청한 게 오히려 드물어요. 뭘 모르는 게 드물고.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모두가 똑똑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함으로만 승부를 보려면 안 되고 신뢰, 이 신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신의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든가 어떤 신뢰감을 잃는 언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을 자주 바꾼다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랬다가 저 상황에서는 저랬다가 막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거든요. 그 행동을. 다만 티를 안 낼 뿐이지. 알지만 모른 척 할 뿐이죠. 그래서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욕심이 많지만 포기하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직함도 속임수의 한 방법이에요. 우직함도. 모르고 속는 거랑 내가 알지만 신의를 얻기 위해서 속아준다. 이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한 멘탈로 한 길로 좀 우직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3번 분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분은요, 혹시 이걸 뽑으신 분들이 여성분이시잖아요? 혹시 성형 같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액세서리나 이쁜 거 사려고 계획하시는지.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게 지금 나무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목은요 그냥 단순해요. 나무잖아요.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나무 이렇게 획수도 단순하잖아요. 화장으로 따지면 파운데이션도 안 한 겁니다. 파운데이션 맞나? 제가 좀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 화장도 안 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붉을 자자거든요. 색깔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사자잖아요. 나무에서 뭔가를 뽑아서 실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물론 실이 나무에서 안 나오는데 왜 나무도 결을 긁으면 이렇게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묵직한 어떤 나무, 통나무에서 색깔이 있는 비단까지는 좀 그렇지만 색깔이 있는 실이나 옷감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자줏빛 자자인데 이게 첨도요. 더할 첨 이런 뜻도 있지만 물들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짝대기 만드는 벼화자거든요. 이게 좀 여기도 화려하잖아요. 어떤 이렇게 점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화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혹시 뭔가를 꾸미려거나 내가 뭐 치장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겐 기래요. 이 4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성형 같은 것도 사실 하면은 수술이 잘 되죠.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 사실 저는 성형을 안 했으면 하는 주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건데 성형도 별 생각이 없고요. 저는 그리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인데 그러면 남성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성이 아니고요. 남성이다.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안 꾸몄다. 혹시 평소에 그러면 좀 꾸며보세요. 좋은 옷을 사거나 말도 좀 이쁘게 하거나 또는 내가 좀 이룬 업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티도 내고 하십시오. 원래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재수 없잖아요. 원래는 재수 없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말해도 기술이 있잖아요. 스킬이. 자랑도 그 재수 없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티 안 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티 안 나게 자랑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기술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는 묘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꾸민 만큼 돌아오는 게 많다. 꾸민 만큼 사람들이 봐준다. 또는 내가 뭐 유튜버 또는 뭐 방송 이런 것도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블로그 뭐 SN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어 올려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봐줄 겁니다.
그래서 좀 본인을 치장해서 꾸미는 것들, 이런 걸 기래요. 여기 4번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뽑으시면 많이 좋죠. 지금 이 번호는.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 할 건 없고요. 뭐 불길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점이나 한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화중지병. 그림 속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니까 못 먹는다.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림 속의 떡을 못 먹을 걸 아쉬워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겠습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떡이란 거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떡, 그림 속의 떡이기 때문에 떡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떡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장을 잘한 거잖아요. 화중지병이 결국은 병이 아니라 그림이잖아요. 이게 화중지병이라는 게 떡병자인데 떡이 아니고 그림이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뭐 솔직히 내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전지현급은 아닌데 저도 전지현 안 좋아해요. 그냥 비유를 한 거니까 전지현이나 김태희급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내가 좀 잘 꾸며서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도 먹힌다는 거죠. 물론 본판을 사실 전지현이고 김태희급 본판 다 이렇게 내놓고 하면 일반인과 큰 차이 있을까요? 큰 차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도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떡이 아닌데 떡처럼 그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되죠. 그죠? 또 사람 일이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업체와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꾸며라. 예, 좀 옷도 좀 돈 아끼지 말고 좀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너무 짠돌이 짠순이 같이 그러지 말고 좀 꾸밀 땐 꾸미십시오. 사회생활에서는 꾸며서 잘 보이는 것도 사실 예의이기도 해요. 뭐 예의까지는 좀 그런데 그것도 그 에티켓 그래 예의라기보다 에티켓일 수 있거든요. 좋은 에티켓.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원래는 동양 철학에서는 투박한 거를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글자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또 시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잘 꾸미세요. 블링블링하게. 자, 4번 분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분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5번 분은 혹시 본인이 머뭇거렸던 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일, 그런 것이 있다면,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잠깐잠, 잠시잠자, 알식자, 또는 기록할 지, 또 움직일 통 이러는데요. 글자를 해석할 때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타자라 해서 글자를 부셔서 그 모양에 따라 맞게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춰 나가는 뜻을.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만 쓰이진 않고요. 여러 개로 다 쓰여요. 병행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또 잠깐 머무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잠시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임신 거죠. 결정된 게 아니고. 근데 이건 움직여서 이제 실행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 글자는 두 개가. 그런데 문제는 획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획수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여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뽑은 글자 중에서 획수가 많은 편에 속해요. 이 세 개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잠깐 그냥 잠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일, 그냥 잠깐 쉬고 있던 일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를 다시 해나가게 되는 운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말도 많고요.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설왕설래에 말이 많을 겁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분분하지만 결국은 다시 힘써 방향을 정하고 나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뭇거렸던 에너지
또는 방황했던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요. 다시 힘을 내서 특정 방향으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가게 될 거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길하냐 좁냐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할 형편이 못 돼요. 왜냐면 이게 비록 점은 맞지만 사람의 일에는 사실 복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양의 고전에는 복과 화가 서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과 화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화상의, 중국어라면 부화상이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그런데 뭐 화복상의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굳이 말하자면요, 저는 좀 좋은 쪽이라는 거에 한 표예요. 지금 만약에 행동으로 내리신다면 고민을 멈추시고 행동을 내리신다면 그 방향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좋게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안 좋은 글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글자 획수는 많은데요. 그 뭐라 그럴까, 불길한 모양이나 어떤 글자길이 상충되는 게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좀 더 조언이 필요한 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조창생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말은 사실 무시무시한 조언이 나온 겁니다. 뭐를 결정하고 뭐를 추진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뭐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는 그것이 힘써 나가기만 하면,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걸리고요, 많은 반대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글자가 복잡하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은 항상 막아 낀다고 하죠. 이 일을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버다, 그럼 몇십만 구독자, 쉽게 말하면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진짜 억소리 나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행동력도 많이 들고,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이 크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에게 맞는 조언점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조언이라기보다는 격려가 나온 겁니다. 격려. 그래서 이 5번을 뽑으신 분들은 격려를 받고 그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지 마시고 조만간 결정을 내리시면요, 그 길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6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분은 6번을 뽑으신 분 중엔 그 순수 학생, 그러니까 뭐 대입 수능 뭐 이런 고등학생이나 뭐 사실 뭐 어리신 분은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순수 학생 이런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취준생, 크게는 사업하시는 분, 중간으로는 직장인 이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꾸짖을 책임할 때 책자인데요. 이 잡을 섭정할 때 섭이고요. 건널 섭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책자 보시면 여기 좀 조개패자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논목자 아래 짝대기 2개, 이거 조개패자. 이게 재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수자예요. 이게 왼쪽에. 손수자는 이게 귀가 세 개잖아요. 그런데 이거 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눈목자랑 여기 눈목자랑 비슷하잖아요. 이 눈목자가 여기 하나인데요. 여기서 세 개가 됐어요. 예를 들면요. 일반 학생이었는데요.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내 손으로 좀 잡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재물이라든가 권한이. 일반 사원이었는데요. 승진을 한 거예요. 이거는. 권한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뭐라 그럴까? 한 1억짜리 매출 회사였는데요. 예, 뭐 3억, 뭐 10억, 30억,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잡고 있는 종류가 많아진 거죠. 단위수가. 그죠? 이렇게 커져서, 그럼 이 마지막에 안 좋냐? 아니죠. 이 건널 섭자잖아요. 이게 월등, 월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있는 곳을 떠나서 더 먼 곳, 더 높은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서 저 세계로. 이제 난 여기는 졸업했어. 이런 뜻이죠. 부러우면서 재수 없어요. 이렇게 잘 되면.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나 뭐 회사원이다 그러면요. 직장에서 잘 있어 보세요. 그게 남들보다 승진이 빠를 수 있고요. 아무튼 권한이 많아지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승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틈틈이 승진 시험 준비하세요. 뭐 시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세요. 본인이 관여하는 부서, 직원 또는 어떤 사무 이런 게 많아질 겁니다. 물론 어깨도 무겁죠. 하지만 그게 불길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 권한도 높아진다는 거니까, 지위가. 그래서 일관되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6번 분은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힘드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보시고 리스트라든가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게 머지않아 조만간 조금씩 커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사물의 진행 순서, 초, 중, 말, 이 순서가 아주 일관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기가. 이게 진짜로. 이게 제가 뽑은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저도 참 신기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거니까 그래도 좀 해나갈 수 있는 조언은 뭔지 좀 들어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어우, 왕재수. 이거 뭐야? 입신양명. 와, 그냥 잘 된대요. 아, 이런 게 어딨어. 조언을 달라 했더니 뭘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 잘 하셨나 보네요, 평소에. 에? 그죠? 아니면 그동안 이제 뭐라 그럴까, 괴로움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괴로움 총량의 법칙. 그 평생 받을 괴로움, 평생 쓸 복이 정해져 있대잖아요. 누가 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생 쓸 괴로움을 다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입신양명할 일밖에 없대요. 뭐 점이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6번 분은 뭐라도 하세요? 하시는 일 없으면. 아니면은 뭐 하시던 거 있으면 그냥 계획한 게 나는 완벽하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조언은 없어요. 오직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6번 분은. 축하합니다. 자, 6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점사를 다 마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들 괜찮게 나오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사셨나 보죠. 그렇긴 한데 또 너무 점만 믿고 안이해지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죠? 점이란 건 보조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우리 공명 선생님께, 여기 보이죠? 우리 공명 선생님께, 우리 콩밍 따꺼, 콩밍 셴시한테 제가 이제 잘 되게끔, 좀 본인이 하던 걸 이룰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간청을 드릴 거니까요.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간청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이고.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홍보
또 안 하면 또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짜이젠.